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행복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제 결혼 준비였습니다. 제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친구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지방 출신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그대로 서울에서 쭉 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지방에서 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서울로 취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만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친구는 몇 번 면접 끝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구하지 못했었지요. 그래서 잠시 함께 살았습니다. 3개월가량 제 원룸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셋이 함께 술도 마셨지요. 고향 친구가 있으니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동창들 소식도 들을 수 있었지요. 같이 지내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친구는 술과 남자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남자친구가 2번이나 바뀔 정도였지요. 하지만 친구의 삶이니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잘 치우지 않는 건 불만이었죠. 친구는 멀지 않은 곳으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점점 바빠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침 회사 일도 많아진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남자친구와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비쌌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는 전세로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부모님들께 손 벌리는 게 싫어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털었습니다. 그래도 보금자리를 구하니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를 했습니다. 저도 원룸을 정리하고 합칠 계획이었죠. 주말에는 함께 만나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제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살림살이도 하나씩 채웠습니다.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열심히 집을 꾸몄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결혼식 준비하며 많이 싸웠습니다. 결혼식장부터 혼수, 예단 같은 문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시간은 없고 의견은 다르니 서로 짜증도 내고 싸움도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친구와 만나서 하소연도 했고 친구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또 가끔은 셋이 함께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우리를 응원해 주었지요. 덕분에 우리는 조금씩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친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싸움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저도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바쁘면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기분이 조금 묘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저보다 친구와 상의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친구도 열심히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열심히더군요. 친구는 제 남자친구에게도 편하게 대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그런 친구를 편하게 대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만 없었습니다. 제 자리까지 침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괜히 제가 속 좁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제 친구라서 친하게 지낼 뿐이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취향은 전혀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그 친구를 좋지 않게 봤었습니다. 조금 싼 티가 나는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마치 술집 여자 같다고 했었거든요. 제 친구가 아니면 만날 이유도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지요. 저는 이제 원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가 신혼집으로 왔습니다. 짐도 옮겨주고 같이 커튼도 달아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뒤늦게 합류해서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덕분에 집을 꾸미는 일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2주 정도 앞두고 제가 바빠졌습니다. 신혼여행 공백 때문에 미리 업무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와 만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혼집도 주말에나 잠깐 가보는 정도였습니다. 혼자 결혼 준비를 하는 남친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신혼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오늘 가구 조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땀을 흘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치킨도 샀습니다. 함께 조립을 끝내고 치맥을 할 생각이었죠. 서둘러 치킨을 들고 신혼집 앞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앞으로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손을 떼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구를 조립하느라 늦게 받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혼자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혼자 가구 조립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오늘 예정보다 조금 일찍 끝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금방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금 놀라더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제 친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였습니다. 제 신혼집 건물에서 친구가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잠시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건물을 나섰던 친구가 다시 왔습니다. 남자친구도 건물 입구까지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건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신혼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빠르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두 년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전화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년놈을 나락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른 침대 위에 서로 엉켜서 움직이고 있더군요. 남자친구는 내 친구를 안고 격하게 움직이는 중이었죠. 문을 열자 급히 행위를 멈추고 이불을 두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구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친구도 놀라서 허둥지둥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까지도 똑똑히 찍어두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변명 들어줄 테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친구가 먼저 유혹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친구도 발끈하면서 아니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다툼을 모두 녹화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저는 이미 더러워진 제 침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둘이 뒹굴었다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리자 남자친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남자와는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 나오는 듯 했지만 결국 혼자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더군요. 그리고 전화가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놓고 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하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눈앞에 남자친구가 보였습니다. 어제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원룸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쓰러진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쉬고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저랑 한창 싸웠을 때 연락이 먼저 왔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저희가 싸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고민을 친구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종종 친구가 연락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친해지기 시작했던 무렵 같았습니다. 제가 바빠지면서 친구가 자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마시고 둘이 같이 잤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처음부터 딴 마음을 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넘어간 남자친구도 미친놈이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 뒤 친구와 따로 만났습니다. 친구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제가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남자, 결혼까지. 제 모든 게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이 멀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지더군요. 이 상황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너 가져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가 모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찾아오시고 제게 사과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는 대판 싸우고 헤어졌더군요. 친구의 일은 동창들에게도 어떻게 알려졌습니다. 결국 친구는 흔적을 지우고 잠적했습니다. 한바탕 태풍이 지나간 기분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잘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운동을 많이 한 그런 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통보다 마른 편이었지요. 그래도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농구도 가끔 했었죠. 하지만 회사에 입사를 한 뒤로 운동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시는 일은 더욱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입사한 지 1년 만에 몸무게도 제법 늘었습니다. 더 문제는 유독 배만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몸인데 배만 나오니 볼품이 없었지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 하고 알아보던 중에 회사 근처에 새로운 체육관이 생긴 걸 보았습니다.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는 곳이더군요. 그게 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은 운동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제가 알던 헬스장보다 재미있어 보이더군요. 무거운 엮기만 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로스핏은 딱 제가 원하던 운동 같았지요. 무엇보다 크로스핏을 즐기는 여자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의 검색을 마치고 저는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성 회원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저를 안내해준 것은 어느 여자 코치님이었습니다. 레깅스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제법 탄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대단한 미인이었습니다. 화장을 한 여자보다 건강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보는 게 민망하긴 했죠.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코치님을 따라 체육관을 구경했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도 둘러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대부분 봤던 동작들을 하고 있더군요.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지도 않는 것 같아서 가벼운 운동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 등록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반가워하시면서 입회원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사인을 몇 개 하고는 그대로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치님과 함께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그날 정해진 와드가 있었지만 첫날이라고 임의로 몇 가지 운동만 했습니다.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치님이 힘들면 절반만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괜히 그 말이 자극이 되더군요. 마음에 든 여자 코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알려준 동작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빠르게 동작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저는 곧 후회를 해야 했습니다. 맨몸으로 하는 동작 몇 개를 했을 뿐인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체력이 방전이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죠. 그때 코치님이 웃으며 기합을 넣어주더군요. 여자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오기가 생겼죠. 하지만 이미 몸이 따라주지를 않더군요. 오기로 동작을 몇 번 더 이어갔지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이상 신호에게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었죠.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토하고 나서도 머리가 여전히 어지럽더군요. 비틀거리며 나오는데 그 여자 코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살짝 미소 짓는 얼굴로 제게 괜찮냐고 묻더군요. 그 순간 그 여자 코치에 대한 호감보다 반항심이 싹 텄습니다. 뭔가 저를 비웃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그 뒤로 집에서 동작을 미리 연습도 해보고 체육관에 갔습니다. 당연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지요. 그래도 확실히 운동은 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방을 태운다는 게 이런 소리구나 싶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자 코치에 대한 반항심은 여전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여자를 이겨먹고 싶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체육관에서는 그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운동 자체를 훨씬 잘하더군요. 탄탄해 보이는 근육도 저랑은 완전 달랐지요. 도저히 운동으로는 이겨먹을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동작 시범을 보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 조금 일찍 왔더니 다른 코치님이 없었죠. 그녀가 시범을 보이는데 스쿼트 비슷한 동작이었죠. 그녀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낮은 방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주변에서 운동하던 사람들도 피식 웃음을 지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 기회냐 싶어서 놀리려고 했는데 막상 울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마치 제가 방구를 낀 것 같은 뉘앙스로 말이죠. 네가 낀 거잖아 라고 반박을 하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살짝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끝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그녀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잠깐 따로 만날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끝나고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도우려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코치님이 쏘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치님은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운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화장실에서 토한 게 억울하고 창피해서 코치님을 꼭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막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제는 이기겠다는 마음은 포기했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제가 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해맑게 웃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또 괜히 설레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금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랑 사귀자고 말을 했지요. 그래야 한 번쯤 이겨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녀가 갑자기 빵 터져서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막 던진 드립이었는데 이게 통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웃으며 사귀는 거랑 이기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고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사귀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안 사귈 거면 내일부터 운동 좀 살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피식 웃더니 제 팔짱을 끼더군요. 그러고는 어디 한번 이겨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심인지 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그녀는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간 약간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말이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지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말없이 제게 기대어 왔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술과 안주로 술상을 먼저 차렸죠. 그리고 그녀는 제 자취방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요. 다시 술상에 마주 앉아 술을 한 잔 두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기대하는 게 있는지라 마음이 급했지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벼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의문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도 마음이 있으니 왔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슬쩍 팔을 올렸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니 그녀도 제 눈을 바라보았죠. 심장이 엄청 떨리고 그녀가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녀와 키스를 하려 했는데 그녀가 피하더군요. 아, 망했구나 싶은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샤워부터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레깅스를 통해 보던 그녀의 실제 근육이 눈앞에 드러났죠.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더군요. 운동한 몸매가 생각보다 많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녀를 지배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녀도 기분이 좋아져서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를 정도로 강력한 압박이 느껴졌죠.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힘이 느껴지더군요. 그녀를 이기고 싶었는데 뭔가 그녀에게 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여준 그녀의 체력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죠. 남자의 힘을 보여주려 했는데 오히려 기가 빨린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침부터 다시 그녀에게 덤볐지만 결과는 어제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역시 아직 좀 더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늦게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해장국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술을 마셨으니 오늘은 운동을 쉬라더군요. 간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그녀와 함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체육관에 갔더니 그녀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하더군요. 마치 오늘 처음 본 것처럼 저를 반겨주었죠. 그녀는 또 제게로 다가와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간에 안 좋다고 하더니 어제보다 운동을 더 많이 시키더군요. 짧게 그녀에게 투정을 부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보니까 운동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뭔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죠. 제발 밤에 쓸 힘은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는 키득거리면서 독하게 운동을 시켰지요. 다른 코치들도 회원님 잡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뭔가 기분은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녀의 레깅스 몸매도 관찰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그녀의 몸매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매번 죽을 것 같은 운동인데 묘한 즐거움이 생기더군요. 그 뒤로도 그녀와 매번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니 말도 잘 통하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몸이 좋아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밤에도 사랑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녀의 허벅지 힘에 감탄을 하곤 하지요. 그래도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이런 만족감을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곧장 취직을 했고 예쁜 여친도 있었습니다. 여친은 대학교 때 친구의 지인으로 만났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무척 상냥한 여자였지요. 그때 저는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그 뒤로 여친과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몇 달 뒤 크리스마스 때 여친에게 사귀자고 했고요. 여친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여친은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생각도 많이 건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많이 따르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운동도 좋아했습니다. 겨울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러 다녔고 다른 계절에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스노우보드랑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죠. 하지만 대학생인 제 사정으로는 비용이 너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부유하신 편이지만 제 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친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보다는 부담이 덜한 것 같았습니다. 여친은 주로 동호회 사람들이랑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약간씩 회비를 내고 시즌방을 이용하거나 동호회 사람들의 차를 얻어 타고 스키장으로 갔지요. 예쁜 외모 때문인지 남자 회원들이 잘 태워주더군요. 여친은 동호회에서 커플인 걸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동호회 회칙이 동호회 내에서 연애 금지라고 하더군요. 원활한 동호회 활동을 위한 조치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린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온통 여친을 노리는 놈들밖에 없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오기로 아빠 차를 빌려서 태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에 한계가 있더군요. 결국 여친에게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친은 괜한 오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긴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뿐이고 동호회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싫다면 그만두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런 여친의 대답에 더 이상 뭐라 못하겠더군요. 제 편협한 생각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지도 못하겠더군요. 오히려 저 혼자 괜한 걱정을 하나 싶었지요. 그래서 여친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여친은 여전히 동호회 활동을 즐겼습니다. 확실히 여자라서 대우받으며 동호회 활동을 하더군요. 물론 그때마다 제게 연락을 해주었고요. 그렇게 불편하지만 여친을 막지 못했지요. 그러다 저는 졸업을 했고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취직 선물로 중고차도 한 대 뽑아주셨지요. 5년 된 준중형 승용차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덕분에 여친과 드라이브도 다니게 되었지요. 여친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레포츠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곤 했지요. 저는 회사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친은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더군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하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친과 만날 시간이 줄었지요. 그러던 중 동호회에서 알게 된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다니시더군요. 제가 취직했다는 소리를 듣고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그 형님은 제게 업무적인 부분에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덕분에 업무에 조금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죠. 이런저런 도움을 받다 보니 그 형님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술자리를 가졌지요. 술자리에서는 동호회 이야기도 종종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제 여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형님은 저랑 여친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여친에 대한 소문을 몇 가지 알려주었습니다. 형님 말로는 여친이 여왕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부남인 회장과도 불륜이라는 소문도 있었고 남자 회원들끼리 여친을 두고 싸움도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친은 그런 일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소문일 것이라고만 했지요. 하지만 형님은 그냥 헛소문은 아닐 거라고 하셨습니다. 뒤숭숭한 마음으로 주말에 여친을 만났습니다. 모처럼 양평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맛있는 것을 먹고 모텔에 투숙도 했습니다. 여친은 여전히 제게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했구나 싶어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여친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친도 오롯이 저를 위해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잠결에 반짝이는 불빛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슬쩍 눈을 뜨고 보니 테이블에 전화기 불빛이더군요. 여친의 전화기가 수시로 켜졌다 꺼졌습니다. 유독 그 불빛이 거슬리더군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보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개의 메시지가 더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보낸 사람은 모두 남자들이었고요. 여친이 예쁘다 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메시지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연인에게 속삭이는 닭살스런 대화였죠. 저는 조용히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여친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위로 쭉 올려보았죠.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는 제 생각과는 다르더군요. 여친도 그들의 구애에 동조를 하는 내용이 보였습니다. 순간 형님의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전의 대화는 모두 삭제가 되었더군요.
저는 여친의 SNS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여친의 SNS는 별게 없었습니다. 괜한 오해를 했구나 싶어서 전화를 내려놓으려는데 한 남자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돈도 많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남자였죠. 그 남자의 SNS 가보이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 남자의 SNS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친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전에 보지 못한 게시물들이 보이더군요. 여친과 그 남자만 볼 수 있는 공간이더군요. 그리고 그곳에 여친이 있었습니다. 둘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어느 호텔 창가에서 찍은 발라의 사진도 있더군요. 그 외에도 충격적인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저랑 사귀는 동안 찍은 사진이더군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많은 흔적들을 지운 것 같아 보였고 저랑 주고받은 대화들도 많은 것을 지웠더군요. 마치 저랑 사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친은 애인이 없다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몇 명의 남자들과는 여행도 간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뿐이고 저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라던 날에 단둘이 여행을 갔었고 집에서 쉰다던 날에는 호텔에 갔더군요. 엄청난 배신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여친이 부스럭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기를 감추었습니다. 다행히 여친은 다시 잠이 들었고요. 말로만 듣던 어장관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잡힌 물고기일 뿐이었죠. 그 형님의 말씀이 모두 맞았던 것 같았습니다. 여친이 저 말고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적은 월급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여친입니다. 이제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더군요. 월급으로 샀다고 하던 비싼 옷들도 선물 받은 것이었고요. 친구들과 간다던 여행도 남자들이 비용을 댔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여친을 만나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월급이 좀 더 많다는 이유로 대부분 제가 돈을 냈죠. 여친도 10번에 한 번 정도는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에 무척 감동도 했었지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 사이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대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이 든 여친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는 났지만 여친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굳이 이렇게 예쁜 여자를 버릴 이유가 없더군요. 그냥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했죠. 솔직히 복수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머릿속에 가득한 상태로 욕구를 풀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여친은 그런 저를 받아주었죠. 저는 끝까지 여친을 사랑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 뒤로 여친에 대한 애정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만나서 성욕을 푸는 도구로만 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겠더군요. 점점 여친에게 연락을 줄이게 되었고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만나자고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제가 조금씩 냉랭해지자 여친이 저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친이 먼저 만나자고 할 때도 있었고 무슨 일 있냐며 걱정도 해주었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려 하더군요. 도망갈 것 같으니 관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여친을 만나면 성욕이나 풀었고 회사 일에 더욱 집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통장에는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짓도 오래 하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여친과는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친은 쿨하게 받아들이더군요. 다만 끝까지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애인은 아니라도 친구로 지내자더군요. 저도 알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거래처 형님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죠. 형님은 크게 놀라더니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조상님이 도운 거라며 술을 사주셨습니다. 그 뒤로 일도 잘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도 여친이 원하던 중형 외제차로 바꿨습니다. 부모님이 타시던 차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다는 듯 말을 하더군요.
그녀에 대해서 몰랐다면 감동을 받을 뻔했지요. 저도 적당히 아쉬운 척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녀 역시 남자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할 뿐입니다. 그녀도 그런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